일본은 한국 정부가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을 했다며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을 위반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것은 조선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일본이 한국의 조선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LNG선을 비롯한 대형 선종에서 한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좁히지 못한 일본이 국가적인 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 조선산업의 입지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일본의 수주량 점유율은 2015년에 28%에 달했지만 지난해 13%까지 떨어졌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일본과 점유율이 비슷했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37%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본 조선업계 2위인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와 일본 주요 조선소들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두 회사가 합병하면 세계시장 점유율 21%에 이르는 글로벌 1위 조선사가 등장하게 돼 일본 조선업계에 위협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본 조선사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는 2019 회계연도 상반기에 35억엔, 하나로 약 37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최대 조선서 이마바리 조선과 손잡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술 제휴를 협정해 한국 조선업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7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선박 건조 사업의 일부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조선업계는 최근 선박 연료와 추진 엔진이 달라지자 선박 기술의 변화를 감당할 설계 인력이 사실상 거의 전혀 없어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1위였던 일본 조선업이 몰락하게 된 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 일본에서 건조한 MOL 컴포트호가 인도양을 항해 중 선체가 두 동강 나서 침몰한 것입니다. MOL 컴포트호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2008년 건조한 컨테이너 선이었습니다. 당시 MOL 컴포트호는 4,382개의 컨테이너가 선적된 상태로 싱가포르에서 사우디로 항해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박이 예멘 근처에서 갑자기 선체 중앙부에 금이 가더니 결국 두 동강이 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4,382개의 컨테이너가 모두 유실되고 역사상 최악의 침몰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건조한 다른 6척의 자매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가 실시되었고 일본의 조선업은 전세계에 큰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 업체에 밀려 2015년을 마지막으로 LNG선 수주를 따내지 못하고 최대 조선소 공장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조선업은 최근에는 더 이상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벌어졌지만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일본 최대 조선사 이마바리 조선과 2위 조선사 JMU가 자본 업무 제휴에 합의하고 공동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1, 2위 조선업체가 합병에 준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도 최근에 한국에 7년 만에 조선업 1위 자리를 내주자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들인 자국 1위와 2위 조선사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를 출범시키면서 세계 조선업을 석권하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우리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으로 1위를 수성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중국과 일본과 경쟁하며 추격받고 있지만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뒤처진 지 오래됐고 지금 1위를 놓고 한국과 경쟁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과의 선박 건조 기술 격차는 약 5.2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앞선 선박 기술과 십수년간 수천 척의 선박을 건조하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각국들의 친환경 정책으로 LNG선의 발주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은 지난해부터 LNG선 수주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의 LNG선 수주율은 87.9%로 중국과 일본에 비해 압도적이었습니다. 지난해 경쟁사인 중국 조선사는 프랑스의 LNG선 인도를 2번이나 연기하는 등 기술력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조선사의 LNG선 수주는 더욱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앞두고 있는 LNG선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고 부가가치도 높기 때문에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내 대형 3사가 장악한 LNG 운반선은 물론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추진선 수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카타르와 모잠비크의 대형 LNG 프로젝트에 한국의 대형 조선사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카타르 LNG 운반선은 확정 물량 40척과 옵션 물량 40척, 노후 LNG 운반선 교체 등으로 발척 척수는 100척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한국을 방문한 타민 빔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LNG선 60척 신규 발주에 한국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말 유럽 최대 석유업체 로열 더치셀에 최대 8척의 LNG 건조 의향서를 체결했고, 그리스 선사 캐피털 마린타임과 LNG 추진 초대형 원유 운반선 14척을 수주 막바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대만 에버그린사로부터 1조 원이 넘는 컨테이너 6척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프랑스 토탈과 각각 8척의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를 체결하여 사실상 수주를 확정지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한때 경기 불황과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위기를 맞기도 했었지만, 그동안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제는 다시 세계에 우뚝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재로 각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들의 리더십이 중요한 때입니다. 적절한 때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는 이상한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웃고 넘기기에는 심각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가정 경제가 절체절명에 처할 수 있는 때니까요. 오늘 현재 전 세계에서 웃기는 짜장 짬뽕 취급받는 이상한 3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리핀의 두테르테입니다. 두테르테는 1일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인 악재에 대처하는 과정에 항의를 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경찰에게 내렸다고 합니다. 당국의 정책에 두말 없이 따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1일 시위 현장에서 21명이 구속이 되었는데 모두 다 유언비어에 속거나 정부 비협조자들이라는 거죠. 봉쇄 조치에 따르지 않아도 잘못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봉쇄 지역인 줄 모르고 거리를 걸어가거나 잠시 동네 가게를 간다고 아무 생각 없이 나와도 안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의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봉쇄 구역에서 얼씬거리면 얼차려를 시키는 등 경찰이 강압으로 통제를 하는 것은 많이 보았지만 바로 총에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찍소리하지 말고 정부의 조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을 했지만 모든 판단은 두테르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실수로 자신도 모르게 총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6,000명 이상을 총으로 쏘고 자신도 직접 몇 명 정도는 처리했다라고 자랑하는 두테르테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릴 만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약이나 세계적인 악재를 두려워하는 필리핀 국민들은 두테르테의 이런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니까 더 막 나간다고 합니다. 지지율도 높고요. 아무튼 필리핀은 정말 위험하네요. 셋업 범죄도 넘치고 총기 사고도 비일비재하고 이제는 대통령까지 저러니. 두 번째는 브라질의 보우소나루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실천하고 있는 때인데 보우소나루는 밖으로 나와서 일을 해라. 죽는 것이 뭐 대수냐. 우리 모두 언젠가는 다 죽는다. 죽을 수도 있지. 라고 했습니다. 브라질인들은 하수구에서 뒹굴어도 끄떡없다. 걱정하지 마라. 치료약이 있다. 등 큰 소리를 치는 것도 위험하지만 보건부에서 내린 국가정책, 사회적 거리두기도 거부하라고 국민들에게 직접 명령을 했습니다. 거의 미친 짓을 하고 있네요. 지금 브라질은 경제도 엉망이고 세계적인 악재로 250명 가까운 국민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또 갈수록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보우소나루가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은 10월에 있을 지방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경제를 살려야 하고 그러려면 죽어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위기에는 앞뒤 없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면 지지도도 오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은 보우소나루를 제외하고 주지사 등 많은 정치인들과 관료들과 언론들까지 대통령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된다. 개무시해라. 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보우소나루가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것은 브라질은 야당이 질이 멸렬해서 찍을 사람이 없어서 보우소나루를 지지한다. 탄핵도 반대한다. 라는 국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의 잘못은 결국 국민이 잘못 뽑은 결과이고 무조건 지지한 국민들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뻘짓의 대가 아베입니다. 물론 브라질의 보우소나루처럼 일본 국민들이 무조건 지지해주니까 더 막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아베는 이미 도쿄올림픽 도박을 하느라고 일본 전역에 세계적인 악재를 이미 확산시켰고 지금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100명 검사하면 40명이 나오는 등 검사를 의료기관에서 거부하는 등 정말 총체적 난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적극적인 검사로 히트를 치고 있는 한국을 시기해서 적극적인 검사는 죽어도 안 한다면서 일본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아베인데요.
이런 아베가 어제 오늘 갑자기 일본 국내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베가 일본의 각 가정마다 첫 마스크 2장을 우편 택배로 보내주겠다. 잘 빨아서 사용하면 오래 사용 가능하다. 라고 긴급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 이후 일본에서는 아베 노마스크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온갖 패러디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인 가구는 어떻게 하냐부터 끝도 없이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상황은 환정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긴급 대책이 필요한 때인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내놓은 대책이 첫 마스크 2장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도쿄올림픽 때문에 뭐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연기 결정이 내려진 24일부터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내린 긴급 대책이 이 모양이니 전 세계에서 일본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베가 이 모양이니 정말 일본 국민들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전문가 회의에서도 위기 상황이다. 폭발적 확산이 이미 진행되었다. 의료 붕괴가 예상된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도 아베는 첫 마스크 빨아서 사용하기를 제안하고 있으니 이러고 놀고 있는 일본이 신기하네요. 두테르테, 보우소나루, 아베까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국민들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외출 자제, 집단 모임 통제 등을 하면서 적극적인 검사와 격리를 해야 할 판인데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베 마스크를 검색해볼까요? 전 세계에서 창피 나오고 있는 아베의 꼴이 보입니다. 다 일본 국민들의 자업자득입니다.